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음질이 평소랑 좀 다르죠? 제가 꿈드림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 평소에 제가 맨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던 방송과 다르게 오늘은 조금 화기애애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모여있는 5명의 친구들이 작은 토론회를 해보는 것으로 오늘의 아이템이 결정이 됐고요. 주제는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대 고양이, 어느 쪽이 진정한 반려생물의 왕인가 라는 주제거든요. 일단은 각 측에서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아지 측부터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나는 어떤 측이고 이름이 뭡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강아지 측이고요. 이름은 이유림입니다. 네, 또 맞아. 저는 강아지 측이고요. 이름은 최주은입니다. 아, 이쪽이구나.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강아지 쪽이고요. 저는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네, 과도한 설정 감사하고요. 네, 고양이 측을 옹호하고 있는 노이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고양이 측에 있는 김하민입니다. 네. 보통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별로 다르지만 일종의 기조연설 같은 게 있습니다. 강아지 측에서 일단 대주장, 나는 강아지가 이래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주장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강아지가 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 설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요, 당신의 집안의 인테리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인테리어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오히려 집안 인테리어를 지켜줌으로써 집안의 보안을 강화해줘요. 이런데도 고양이를 좋아한다?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기조연설에는 바로 반박하지 않고요. 고양이 측 기조연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네, 저는 고양이 측의 기조연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반려하는 존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감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간관계보다 단순해서 인간관계만큼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팁폴텟이 되고 서로 준 만큼 받고 그런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반려라는 의미에 가장 잘 들어맞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양이를 괴롭히면 고양이는 인간을 떠납니다. 인간이 고양이에게 잘 대해주면 고양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이 인간 기준에서 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양이의 마음에서 최대한 옳은 행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가장 반려동물로서 적합한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기조연설에 대해서 각 측에서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거나 이 얘기는 추가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좀 편하게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고양이 측에서 제가 조금 더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고양이는 상당히 독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아지도 사람들을 잘 따르고 밝은 동물은 맞지만 반려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을 덜 쓸 수 있고, 그리고 신경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좀 장점이 가장 크게 상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강아지 측에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제 반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전투에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각 기조연설에서 혹은
좀 일반론적으로 말해지는 그런 그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에서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양이 측 주장에서 독립적인 개체니까 또 적합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반려로서 적합하지 않다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결국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까?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은 가족이란 것인데 독립적인 개체다. 그럼 그냥 남남 아닙니까?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르고 서로 교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남남처럼 행동하는 개체가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기조연설과 앞선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연설에서 고양이는 인테리어를 파괴하지만 강아지는 오히려 집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고양이의 경우에도 강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견만큼 체구가 크고 물리력이 강한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도둑 등의 침입자와 1대1로 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역시 위기 상황에서 주인을 깨우거나 울음소리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집을 지킬 수 있고요. 또 인테리어를 파괴하는 것은 주인의 교육 문제이지 고양이와 강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강아지는 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리퍼를 아작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반드시 고양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파괴하고 강아지라고 해서 집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독립적인 것은 오히려 반려에 좋은 조건이 되는데요. 반려는 한쪽이 다른 쪽을 무조건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인간과 함께 하나의 개체로서 교감하고 서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이런 고양이와의 관계가 오히려 진정한 반려의 의미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고양이가 독립적인 개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주는 것이 있으면 서로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강아지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주인이 강아지한테 주는 게 없느냐? 이것 또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우리가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아니면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미용실이라던가 유치원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강아지 관련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인이 해준다면 꼭 그렇게 한쪽만 복종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좀 더해서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상부상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강아지들은 산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산책 중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또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몇 살이에요? 뭐 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넓은 관계 혹은 긍정적인 관계에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도 강아지에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렵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 뭐 마약 탐지견이나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의 안내견 등등 다양한 형태의 사협견까지 수많은 인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이 능력이 모자란 부분들을 강아지가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고양이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강아지는 고양이와 다르게 견종이 되게 많고 또 덩치가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는데 그 종에 맞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인간들에게 고양이는 사실 찾아보지 않으면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그 선상에서 같은 동일선상에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거를 생각했을 때 일단 반려라는 가장 큰 주제를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강아지는 고양이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또 일단 기본적인 훈련을 안 시키면 강아지는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사실 주변만 돌아봐도 길 강아지는 많이 못 보셨잖아요. 길 고양이들이 일단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걸 보면 고양이들이 독립적인 부분에서는 강아지보다 훨씬 좀 월등하다고 볼 수 있고 반려라는 가장 큰 주제에서 봤을 때는 강아지도 좀 더 큰 뭐 종이 있고 더 많은 활용성이 있지만 고양이가 반려라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서는 조금 고양이가 더 우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의견을 내도 되나요? 네. 강아지 측. 일단 강아지 측에서 제가 좀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뭐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개들은 그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뭐 작은 강아지 견종을 봤을 때 좀 귀엽기도 하지만 사실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핏불 테리어나 아니면 뭐 허스키 종류의 강아지들을 밖에서 보면 저도 동물들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조금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성격이 난폭한 친구들은 입마개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산책을 하면서 강아지가 귀엽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또 약간 더해줄게요. 저는 진정한 중립이기 때문에 통계에 따르면 매년 개물림 사고가 2,0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11,100건인가가 발생했어요. 11,000건인가? 그리고 이 사고 중에서 내가 키우는 개한테 물린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실예로 이제 한 2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도 이웃집 개한테 다리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어느 할머니가 키우던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고양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양이는 물론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강아지 측의 이제 주은 씨에게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개물림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견주들이 애지중지 잘 키우지 못한 탓에 생기는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실제로 개물림 사고들의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법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견주의 문제이지 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추가하여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길고양이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응급실까지 실려갔던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고양이는 독립적인 개체라고 하셨죠.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은 이 선택이 오로지 길고양이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주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길고양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저희 자꾸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어머니가 고양이에게도 공격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동물들이 저희 어머니를 좀 거시기 해요. 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한테 밥 주다가 얘가 핥혀가지고 또 상처를 한번 입으신 적이 있어요. 고양이도 사실은 그 위험성 자체는 또 야생성도 있고요. 이렇게 개에 비해서 덩치가 평균적으로 작아서 그렇지 공격성은 못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개체의 유해성은 개체가 가진 의도가 아니라 그 개체의 의도가 야기하는 행위에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의 약한 물리력은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에 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감안한다면은 평균적으로 물리력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 절대 비길 수 없는 핏불 테리어 등의 투견 견종까지 가진 개의 경우가 훨씬 더 인간에게 미칠 잠재적인 위협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고양이가 독립적이라는 것이 고양이가 하는 행동이 고양이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사르트르의 존재론에 따르면은 자신에 대해서 대사적으로 탈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라고 칭할 때 바로 그 무엇이 아닌 것으로서 존재하는 의식적 존재인 살아있는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적인 본능을 가진 고양이가 인간을 핥히어서 상처를 입혔다고 한들 이것은 고양이의 악함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택에서 기인하며 선택은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는 지능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의 악성은 강아지보다 더하다고 볼 수 없고요. 또 이처럼 도덕적인 악성이 아니라 물리적인 악성을 따져보자면 물리적인 악은 대상에게 미치는 데미지를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개의 물리적인 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박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은 뭐 추가하시거나? 네. 아까 개가 더 물리적 위험성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핏불 테리어나 이런 애들이 실제로도 사냥개로 쓰이고 있고 실제로도 물리력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양이가 물리력이 약하다는 게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고양이의 물리력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아까 말했던 제 사례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핥혀서 피를 주룩주룩 흘리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다치는 건 개 물림 사고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고요. 이런데도 개가 더 세다는 이유로 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지 않나라고 전 봅니다. 자, 좀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 물리력의 뭐 피해 정도 같은 경우에 우리 UFC도 체급을 나누잖아요. 동체급인 경우에 전투력이나 피해량은 고양이가 더 높고 더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은. 동체급의 고양이 과와 개과는 상대가 안 된다. 고양이가 더 강하다. 그리고 더 피해량도 크다라는 게 좀 사람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고, 또 맹견이라고 하는 덩치가 크고 그런 개의 경우에 뭐 입마개를 의무화한다거나 또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뭐 큰 개가 많기 때문에 그 개가 더 위험성이 크다, 더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강아지 개 쪽에서 이제 조금 내세웠던 주장을 조금 역설적으로 까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같은 체급에서 붙었을 때 고양이가 더 강하다면 그렇게 치면 사실 아까 전에 강아지가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주인을 더 도와줄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같은 체급에서 봤을 땐 고양이가 더 강하다면 그 부분에서는 강아지 쪽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조금 무거운 쪽으로 갔던 것 같아서 가볍게 돌리자면 살짝 강아지는 얀데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마음껏 퍼주거든요. 사실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조금 고양이처럼 칙칙대고 좀 츤데레 느낌이 나는 그런 동물들이 조금 더 꼬시기에도 재미가 나오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꼭 그렇다고 해서 또 고양이가 애교를 안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집사가 잘해줬다 생각하면 와서 비비기도 하고 그루밍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양이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은 일단 고양이는 말씀하셨다시피 틱틱대고 사람한테 좀 경계심이 많은 고양이입니다. 근데 강아지는 처음 본 사람한테도 살갑게 다가와주고 아무 존재도 아닌 저한테 사랑을 퍼주고 얼마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앵기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무한하게 퍼주는 게 오히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양이가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과연 주인을 집사라고 생각하는 고양이가 지키려고 들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얀데레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걔는 얀데레가 아니라 메가데레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순애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얀데레보다는 약간 좀 메가데레 더 가깝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반박해 주시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반박을 하자면, 그쵸, 뭐 메가데레 뭐 좋을 수 있는데, 고양이는 일방적으로 이제 키우는 자신의 견주를 상당히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는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데,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강아지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자기가 베푼 사랑이 어느 정도 안 들어왔을 때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고양이처럼 조금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불안장애도 안 생기고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이제 이 얘기를 잠깐만 쉬고 얀데레, 츤데레, 메가데레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들으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간 데레가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츤데레는 겉으로는 차갑게 굴지만 실제로는 많이 좋아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오다 주었다라는 식으로 꽃을 주는 게 츤데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가데레의 경우에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좋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그런 성격인데요. 오다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 사왔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메가데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얀데레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죽이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하는 극단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얀데레의 예시로는 너 이것도 안 받아?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얀데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고양이가 어떤 분리불안이나 이런 불안한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고양이도 굉장히 심한 분리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평소에 그냥 뭐 매일매일 좀 이르게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이러면서 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좀 챙겨주고 화장실이랑 하고 갔다 왔는데 딱 문 열면 다릅니다. 톤이 이럽니다. 그동안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녀석과 내가 함께 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의 구역인데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아무래도 고양이보다. 덩치 큰 좀 믿을만한 우리 방어 고양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상태로 되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삐져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오래 같이 있어줘야 다시 다가와서 좀 이제 친한 척하고 왜 이제 왔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고양이도 충분히 그런 분리불안이나 이런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강아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처음 본 사람에게도 살갑게 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강아지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유괴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이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상대가 먼저 충분한 애정을 표현해 줄 때까지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실제 인간관계에 더욱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와 같이 조금만 베풀어줘도 많은 것이 돌아오는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베풀었는데 많은 것이 돌아오는 관계에 익숙해지면 사람 관계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와 개와 인간의 관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인간의 문제이지 동물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마치 우리가 뭐 연애 시뮬레이터를 한다고 뭐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와 반려동물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반려동물의 관계가 무조건 인간관계로 넘어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전 봅니다.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가드불능기 하나 쓰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자신의 고양이 자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개냥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강아지가 가진 특성들 좀 살갑고 이런 걸 보였을 때 그걸 자랑할 만한 좋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죠. 그러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조차 어떤 이상향을 강아지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반박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친데레에 딱 맞는 건데요. 사실 강아지처럼 일방적으로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흥미가 안 생깁니다. 행복하긴 하더라도 그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자랑할 때 우리 고양이 개냥이야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조금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아지는 일방적으로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비하 발언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강아지가 일방적으로 너무 주인을 따라다니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왜냐면 이게 고양이처럼 조금 자기만의 생각도 어느 정도 가져야지 이제 좀 사고도 안 치고 할 텐데 강아지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고 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이라는 뜻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는 기르는 동물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는 뭔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막 주인이 힘들어하면 옆에 이렇게 다가와서 앵기고 뭔가 좀 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사람이 키웠을 때 의지하고 이러기에는 강아지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태겠습니다. 강아지가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인다. 약간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이제 약간 이제 배변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강아지들이 꼭 들어와서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 배변 행위는 자연에서 가장 내가 취약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그 순간에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내가 백업 해줄게 라는 의미로 화장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간 바보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들은 인간을 사랑하게 된 돌연변이가 생겨버린 늑대라는 표현을 최근에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백업해주고 내가 약간 똥 쌀 때 지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생물체를 어떻게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강아지가 보이는 특성이 고양이의 특성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논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자면 강아지가 보이는 특성에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그 특성이 너무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향은 강아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고양이이지 강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동안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외출하는 시간이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생각하면은 강아지는 과도하게 야생의 논리를 확대 적용해서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화장실에서 위험할 것이라고 속단을 한 것이고요. 이에 반면에서 고양이는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거리를 두고 사생활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현대 사회에 맞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이렇게 밖에만 다 나오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만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집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만 있으면서 뭔가 트라우마 때문에 오로지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때 강아지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만약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주인이 쓰러졌을 때 강아지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소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실제로 구급차가 와가지고 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강아지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는 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좀 제한되거나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강아지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같은 것은 의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 아래 방침을 정해야지 의사의 지도하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강아지와 같은 동물에게 의존하는 것은 해당 동물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상처와 정신적 외상을 입힐 수 있고 또한 강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강아지와의 관계에서 든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아지만큼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상처를 받고 피하게 되고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료 목적으로 강아지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럴 경우에 앵무새와 같이 지능이 높지 않은 생물도 충분히 우울증에 걸리는데 인간과 깊은 의사소통이 되는 강아지 역시 우울증이 옮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강아지 모두를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는 강아지가 부적합하며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모방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고양이와의 관계가 더 반려동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혹은 보충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우울증 치료에 강아지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양이는요, 의존하기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개체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쨌든 사랑을 줍니다. 잠깐이나마도 의존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를 아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바로 뭐냐면 치료를 오로지 강아지한테 맡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거는 인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약과 함께 병행했을 때 우울증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강아지가 죽으면 또 우울증이 다시 올 수 있다는데 그건 고양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양이도 죽으면 우울증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강아지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려동물 전체에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반박해도 될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 강아지와 고양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혹시 우울증을 겪으실 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울증을 겪을 때는 고양이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우울증 걸렸을 때 사람들이 일단 일방적으로 되게 혼자서 집에 들어오거나 할 때는 우울함에 좀 빠져서 혼자 있거나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 사실 전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지만 강아지는 일방적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고 놀아달라고 하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고양이는 우울증이 있을 때 아예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옆에 있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우울증이 있을 때는 티를 잘 못 내기 때문에 속으로는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조용히 있어주는 고양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민 씨 의견은 제가 너무 강아지 편만 들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보충하자면은 해외에서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 노인분들이 되게 기력이 없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일 때 거기 있던 이제 의사가 새끼 고양이를 이제 유기묘를 키워봐라라고 각 사람에게 준 적이 있어요. 실험 삼아서 그리고 약간 이분들의 활기를 이제 돋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들도 되살아나고 과거에 내가 또 손동작이나 기능도 되살아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의 어떤 모습은 사실 고양이도 충분히 있다. 되게 약간 제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런 논지도 좀 추가해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강아지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어느 동물을 딱 욕할 수 없는 게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둘 다 너무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막 까내릴 수 없겠지만 그냥 딱 느꼈을 때는 가장 큰 걸로 따지자면 집에 있을 때는 고양이, 강아지 장단점이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좀 체감했던 거는 놀러 갔을 때 가장 좀 크게 느꼈는데요. 아니면 뭐 어디 가거나 할 때 고양이는 사실 전 단 한 번도 어디 가면서 고양이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고양이는 밥하고 물 양만 딱 정해주고 나가면 사실 배변 활동도 고양이는 한 번에 바로 치워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모아놨다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양이가 훨씬 좀 편했고 또 고양이는 저희 고양이만 그랬을 수 있는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전혀 안 쳤어요. 고양이는 굳이 귀찮은 짓을 자기가 안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았고 강아지는 키웠을 때 가장 컸던 거는 사실 휴지 같은 거를 다 뜯어놓고 아니면 이제 또 밥 같은 거는 강아지는 딱 이게 활동이 이게 딱 정해주지 않으면 정신없이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했던 것도 있고 사실 배변 활동도 불편했고 강아지는 그리고 강아지는 저의 친구가 키웠던 강아지는 막 하면서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았던 짜장면을 먹어서 강아지가 병원에 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활동 내에서는 고양이가 훨씬 더 사고도 안 치고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키워봤던 경험담으로서. 네, 반박 의견 있으신가요? 혹은 뭐 추가 의견이라도? 근데 강아지가 사고만 치는 것은 아닌 게 제 주변에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또 불구하고 한 번도 강아지가 어지럽히거나 사고치지도 않고 혼자 집에 얌전히 있습니다. 그런 걸로만 봤을 때는 강아지가 사고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사람처럼 성격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또 마찬가지로 훈육의 문제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이제 2박 3일 여행을 가면서 화장실 2개랑 이제 밥이랑 이것도 여러 군데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무슨 불만인지 모르겠는 불만 플러스 일종 약간의 분리불안을 통해서 갔다 오니까 그 침대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 이불이랑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고양이의 그 오줌과 똥은 보통이 아닙니다. 영역 표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바꿔야 했습니다. 빨아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아도 냄새가 남아요. 바꿔야 했던 적이 있었다. 사고를 안 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터넷 많이 찾아보면 고양이가 하는 제일 유명한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컵을 살살살살 모서리 옮겨서 깨트리는 것. 이거 실제로 고양이가 몇몇 고양이들 실제로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꼭 사고를 안 친다. 이건 또 아니지 않나라고 봅니다. 제가 반박을 하자면 제 말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조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강아지가 조금 더 그게 크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 모음집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고양이들이 있고 하겠지만 그건 강아지도 찾아보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유림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때 그 강아지를 그냥 며칠을 나눠서 간 게 아니라 하루잖아요. 그거는 사실 하루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사고 친 건 아니고 좀 강아지 가장 불편한 그 점은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 놀러 가거나 할 때 사실 안 데리고 가면 좀 일이 커질 수 있고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고양이가 사고 치는 거하고 강아지가 사고 치는 것은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강아지가 사고를 치는 거는 진짜 사고뭉치가 한번 치는 느낌이고, 고양이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얘가 왜 안 올까 하면서 불만해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고, 강아지는 그냥 쉴 틈 없이 사고를 치거든요. 강아지 성격상. 그냥 마저도 사랑받을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고양이는 불만을 좀 표시하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양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행 갈 때 고양이는 안 데려가도 돼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어딘가를 이동할 때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곳을 찾고 그런 곳을 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강아지는 함께 가서 뭐 강아지 전용 펜션이나 이런 곳에서 즐기고 오죠. 강아지와 함께 뭐 놀고 근데 고양이에게 넌 집을 잘 지키고 있어. 밥 그냥 여기 따라놓은 거 먹고 똥은 저기 싸고 있어 한 다음에 우리끼리만 여행 갔다 오자 하는 게 과연 반려의 의미가 맞는가? 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고양이들이 꼭 혼자 있는 게 좋은가 여행 갔을 때 그건 또 아닙니다. 고양이 개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요 고양이들은 이 일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쯤 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온다. 이것이 딱 그 여행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실제로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고양이가 좋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강아지는 뭐 다 똑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고양이를 집에 둬도 괜찮다고 제가 주장한 이유가, 고양이는 하루에 평균 20시간 가까이 잠을 잡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기 때문에 크게 사고칠 시간도 적어지고, 그리고 신경 쓸 시간도 적어지기 때문에 같이 있더라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같이 없더라도 얘가 너무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제가 키웠던 고양이도 되게 어렸던 고양인데, 한두 살 정도 됐던 고양인데, 그 친구도 사실 걔하고 놀고 싶어도 걔는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불안해지거나 얘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강아지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강아지를 같이 데려갈 수 있는 곳을 찾는다 하는데, 사실 그게 저는 좀 불편했던 이유가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이 불편합니다. 굳이 또 더 찾아봐야 되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그런 것 때문에 고양이가 훨씬 편하지 않나. 네, 뭐 추가하거나 반박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는 반려의 의미가 삶의 모든 측면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일부 측면을 함께하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 교감하고 함께 여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반려의 의미이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해야만 하는 것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진정한 반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족여행 가는데 나 빼고 가면 괜찮을까요? 고양이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 생각할 시간에 자기 때문에 고양이 진짜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조금 편하게 기르는 게 조금 취향에 맞다면 고양이를 훨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약간 좀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데, 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할머니 걔를 자주 데리고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운 측면에서는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걔는요, 인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어렵지만, 만약에 이 연공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값어치라던가 이런 추억들은 이런 어려움에 이런 가치를 넘기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런 추억이 아닐까라고 좀 봅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각 입장에서의 어떤 마지막 주장을 조금 들어보고,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 나누는 정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양이 측에서 이제 마무리 연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양이 측이고요. 일단 정말 둘 다 그 강아지, 고양이 좋은 동물이고, 사실 제가 가장 크게 중심점으로 둔 것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키우는 사람이
일상에 크게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도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조금 더 독립적이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고양이가 저는 조금 더 나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꼭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동물을 키우든 조금 책임지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아지 측 최종 연설 두 분이 이제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할 내용은 사진인데요. 일단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활기차서 찍는 매 순간이 귀엽고 웃긴 사진이 많습니다.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매일 잠만 자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는 눈만 감고 있고 계속 웅크려서 자는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강아지가 훨씬 매력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불을 붙여버리는데 일단 이거 뭐 2부가 있을지 나중에 한번 고려해보고 일단 최종 연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아지, 고양이 둘 다 좋아해가지고 다 너무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강아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냥 최종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저는 둘 다 너무 귀엽지만 강아지가 좀 애교가 많아서 더 뭔가 사람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도 싶고 메가데리입니다. 네. 하지만 고양이도 가끔 나오는 그 귀여운 모먼트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이걸 저희가 결론을 내고 넘어갈 필요는 굳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진행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혹은 뭔가 내가 이건 진짜 꼭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요. 한 번씩 해볼게요. 아까 여기부터 했었죠?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접해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하면은 결국 반려견은 본인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던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주장 하나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의 소감을 좀 덧붙이자면 힘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 주장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굉장히 쥐어짜느라 힘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했어. 간만에 토론이라는 거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래도 이 토론은 정말 불붙는 토론은 아니고 결론은 둘 다 좋은 동물이고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신과 잘 맞는 동물을 찾으셔서 꼭 인생의 반려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마리 다 키워봐서 이 두 마리 각자의 매력점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토론하면서 저도 좀 아무 말 안 했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방금 그 사진 이야기였어서 완전 시원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평상시에 사실 고양이, 강아지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새로웠던 것도 있고 조금 가벼운 주제여서 조금 흥분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양이파, 강아지파로 많은 얘기가 오갈 줄을 몰라가지고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시덥잖은 되게 황당한 근거들 이런 걸 또 막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생각보다 즉흥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 사람마다 또 기질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 되게 청산유수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본인이 뭔가 기획하거나 할 때 또 준비해 나가는 것도 나름의 요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었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으로 우리 강아지 대 고양이의 토론은 마무리하고, 이제 이게 편집해봐야 알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노래를 듣고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좀 멘트를 더 하겠습니다. 견디긴 어려워. Should I to be loved by someone else? 희미한 구름처럼 이 넓은 세상에 날 맞춰가는 게 내겐 어려운 일뿐이야. I don't know how to be loved. 나를 애써버려도 넌 날 원하지 않는데 나 미움에 흠뻑 젖어도 I will fly in the sky as I feel. 날 찾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쏟아지는 빛 속을 걷지 않게 날 사랑해줘. 내 모습 그대로. You 정말 내 맘을 아는지. I want to be loved by someone else. 머리 위 구름처럼 수많은 생각에 날 맞춰가는 게 내겐 어려운 일뿐이야. I don't know how to hurt you. 너를 애써 놓쳐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냐. 미움이 쏟아내려도 I will fly in the sky as I feel. 날 찾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쏟아지는 빛 속을 걷지 않게 날 사랑해줘. 내 모습 그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 내 모습. 어른 장화를 신고 걷는 어린아이처럼 서툰. 수백 번 변해가는 날 알 수 없고 끊임없이 몰아쳐도 그게 결국 나인데. I will fly in the sky as I feel. 날 찾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쏟아지는 빛 속을 걷지 않게 날 사랑해줘. 내 모습 그대로. 산물 삼진 날연 전화라 들고 꽃잡은 덤벼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꽃 피었다 주몽을 들쳐 먼 산을 한만 그 험중중 기어져 저 비산이 후루하철 시내는 정선으로 돌고 이 꿀물 쭈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합수 저 천망날 지방정원 덕저구구조 금저 건너 병폭 속에다 빠져 꽝꽝 마주 내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내로 가자마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새가
원조가 울음 문다 저 꾀꼬리가 울음을 울른다 아무데 가도 예쁜 새 온갖 소리를 모두 다 하며 바람아 풍랑부지 마라 추풍 낙엽이 떨어져 명년 3월이 돌아오면 목동요지가 이야기야 못을 물어다 집을 찔까 머리 곱게 빗고 건너 산가리라 재수양 벗들까지 막교지상의 꾀꼬리 도리루 막교지상의 꾀꼬리 도리루 에호 어호 어허 좌우로 다녀 울음 문다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좌우로 다녀 오르문다 꿈속에서 너를 봤어 후디에 내가 선물한 모자를 썼더라 손을 꼭 잡고 걸어가려는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연결음만 있고 말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바보같이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천사 성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